소개할 술은 중국 서민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금육복이라는 술입니다. 금육복, 여기는 면유 금육복이라 되어 있습니다. 면유, 부드럽다 그런 뜻이겠죠. 사천 금육복 주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ml 50도 작은 병입니다. 이 술은 사천성 총라이에서 생산됩니다. 공내라고 하는. 사천성의 성도가 청두죠. 청두에서 동남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은 다다를 수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청두 관할 소도시예요. 여기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오량액이 나오는 이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또 다른 유명한 술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문군주라고. 한나라 시기 사마상녀와 연애사건으로 유명했던 탕문군의 이름을 딴 바로 그 술입니다. 나중에 소개하고요. 금육복 주업이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중국의 거대 투자이면서 술산업회사인 화택그룹 산하 술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화택그룹은 전국 곳곳에 그 경영이 어려운 술회사들을 전부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데, 현재 화택그룹에는 11개의 술회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육복 술회사도 금육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술은 실제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오량액입니다. 위탁 생산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화택그룹에서 오량액에다가 돈을 주고 이러이러한 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오량액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따로 브랜드도 따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오량액에서는 자체 브랜드만도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처럼 다른 술 회사들이 위탁 주문으로 생산 공급하는 술들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 술이 세상에 선보인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높아요. 방금 말씀드린 오량액의 직접 브랜드거나 또 위탁 생산한 것, 그 전체를 오량액 계열이라고 하는데, 전체 오량액 계열의 백주 중에서 연 판매액이 가장 높은 술이 바로 이 금육복입니다. 그만큼 서민 대중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술이겠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량액에서 만들었다는 그 신뢰감. 둘째가 오량액 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 셋째가 술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와 그 호감. 이런 것, 또 화택그룹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잔 해볼까요? 예. 50도라 그랬죠. 저가의 술들이 보통 강렬하게 치고 들어오고 거칠고 자극적입니다. 냄새가 아주 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술은 그런 맛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성비 좋은 술이다. 단지 향이 좀 짙어가지고 이 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육복. 이 술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술 이름이라 그랬죠. 금육복. 우리 인생에 황금 같은 6가지 복. 그것을 추구하는 술이다. 그런 좋은 뜻으로 새겨도 될 듯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은 보통 오복이란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육복이라고 하고 있죠. 뭔가를 하나 더 보탰을 겁니다. 이 대단히 추상적인 명칭인 복, 서양 사람들한테도 이런 개념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번 영어 사전을 뒤져봤더니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더군요. 포천, 굿럭, 블레싱, 해피니즈 이런 것들이었어요. 난 행운, 행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대단히 추상적인 그런 용어죠. 이에 비해서 고대 중국인들 그리고 더 넓게 동양인들의 보편적 사고 속에서는 이 복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오복이란 말이 문헌상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사서오경 중에 하나인 서경입니다. 서경은 기원전 시대의 정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책이죠. 서경에서 이르기를 1월 수요, 2월 복이요, 3월 강령이요, 4월 수호덕이요, 5월 고종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수,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가 부유함이요, 셋째가 강령, 편안함이요, 넷째가 수호덕, 덕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깨끗하게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웰다잉입니다. 평생 뜻한 바를 이루고 깔끔하게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운명하는 것. 그게 고종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동안시대에 오면은 지워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대신 아들 손자를 잔뜩 낳는 그것이 마지막 복이다 라고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육복은 그 기존의 다섯 개에다가 한 개를 더 보태서요, 그것을 화합복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첫째가 장수라고 했습니다. 복이여 통해하고 숲이 남산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많기가 통해 바닷물처럼 많고 목숨이 남산만큼 오래 가는 것, 이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의 서해고 황해입니다. 남산은 장안 남쪽, 지금 서안의 남쪽에 있는 정남산을 말하고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장수인데 그 밖에 조건들도 많아요. 아들 손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활락을 즐기고 건강하고, 이것이 장수의 조건입니다. 둘째가 부유함이라 그랬습니다. 오곡이 넉넉하고 재물이 많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이 부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강령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즉, 내 몸의 바깥의 평안함과 내 몸의 안쪽의 평안함 두 가지입니다. 바깥, 즉 내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평안해야 됩니다. 무탈하고. 둘째가 내 심경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령복입니다. 넷째가 미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덕복입니다. 미덕복입니다. 다섯 번째가 새로 현대에 맞게끔 끼워 넣은 화합복입니다. 고대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즉, 부부와 친구와 친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상경상해하고 상친상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서로 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복이 화합복입니다. 중국을 여행하실 때에 자주 봤을 겁니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KTX처럼 고속열차가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KTX에서 뭐 차 이름 붙여놓은 거 봤죠? 산천 뭐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 대부분 거기에 화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차 이름이. 해자가 해학적이다 할 때 그 해자입니다. 어울릴 해, 고를 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화해를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은, 그냥 번역하자면은 하모니입니다. 화합, 화해, 거의 같은 뜻인데, 중국에서 이 화해라는 단어를 열차 이름으로 쓰고 이럴 적에는 거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구축의 가장 기본적 이념으로 하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시에라고 합니다. 차 이름을 보실 적에. 마지막으로 금육복에서는 자효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잘 죽는 복에서 자식 많이 낳는 복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걸 따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자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식들 많은 것이 아니고 효성스러운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라 문제 이야기를 듭니다. 한 문제는 제 몸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할 적에는 황간처럼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하죠. 즉 병든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직접 탕약을 끓이고 했던 황제가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효성스러운 자녀들을 여러 두고 그 DNA가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효복입니다. 이 6가지 복을 갖추면은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거겠죠. 금육복 회사에서는 이렇게 전통의 중국 복 개념을 상당히 현대화시키면서 이것을 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뜨려 나가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바로 복자죠. 명절 때마다 뭐 벽에다 문에 붙이고 하는 것도 다 복자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술회사에서는 노래까지 새로 지어서 퍼뜨립니다. 예컨대 이런 노래예요. 추석날 고향에 갈 때도 금육복이라네. 설날에 가족끼리 둘러앉아서도 금육복이라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금육복. 이런 내용들입니다. 술을 통해서 복을 전파한다라는 어쩌면 얼토당토않는 그 이야기가 이미지상으로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면서 특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서민 대중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그 다음 모든 어떤 경사스러운 집안 일에마다 등장한 술이 바로 금육복이 되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이 금육복을 중국 복주라고 이쁜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들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참고 컷을 잠깐 봐주실까요?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자, 우리 다 알죠? 자, 여기에 A부터 쭉 이렇게 차례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중국 한자는 시대별로 글자 모양이 자꾸 변해옵니다. 이 복자가 맨 처음 발견된 것은 하남 땅 은나라 유적지에서였습니다. 그 갑골문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갑골문이죠. 그 갑골문에서 이미 복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고대에 뭐 원시시대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큰 염원은 복이었을 겁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A의 저 복자가 바로 갑굴문에서 나온 그 글자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변천해서 마지막에 오늘날의 복자로까지 변화되어 온 겁니다. 그 고대의 사람들은 복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보세요. 저 왼편 맨 위에 있는 것이 뭘로 보입니까? 이 복 글자는 세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닭유자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뭘로 보입니까? 항아리, 단지, 독 이런 걸로 보이죠. 술 항아리입니다. 저것은 당유자가 아니고 술주자입니다. 원래 이 술주자는 이 닭유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후대에 그 앞에다가 삼수변을 붙인 겁니다. 유는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 손을 나타냅니다. 손수자입니다. 손수자가 항아리를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은 보일시자죠. 그런데 보일시자는 보인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 귀신, 기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천신이나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낼 적에 세우는 신주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죠. 천신이나 조상신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극진히 모시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술이다라는 겁니다. 술도 이렇게 잘 이용하면은 복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국가를 부를 적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보우하사 거기에 우자가 바로 복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요식업소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금육복. 기회에 있어서 이 술을 마시고 취할 적에는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며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은 또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